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세 자릿수로 유지가 됐고, 봉합은 됐지만 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오기도 했고요. 그 현장을 들여다본 YTN 보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매주 라디오 출연 중이신데 스튜디오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뉴스 가져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에 아무래도 의사 집단 행동이라든가 또 재난 관련 보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 의사 집단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의 그 보도 양태를 보면 조금 이제 대립되는 양측의 어떤 의견만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안 제시라는 언론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YTN 보도는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사건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9월 2일 방송된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00명 운용 제한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 보도를 꼽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요, 일관적이지 못한 전문가들의 태도라든가 또 정치인들의 태도, 또 그 언론의 태도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침을 가한 그런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편가르기 기사, 비난성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 돋보이는 기사였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걸 잘 보여줬는데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걸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다라는 걸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이제 2015년 5월에 국립보건의료대학 그리고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용역 같은 게 이제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공모가 발주가 됐고 서울대 교수, 서울의대 교수 세 분이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이, 그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서울의대 교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 기사를 보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은 후속 기사나 리포트를 두 개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겠지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는 있었지만 그런 면까지 추가해가지고 더 좀 정갈하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뉴이저에서 다룬 내용도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방송된 거거든요. 예.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단체 행동 명분 없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간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조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걸 살펴보면서 출연자 섭외가 조금 돋보였던 대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패널, 출연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방송가에서 많고요. 언론이 이게 이제 정파성을 띄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방송사의 논조와 맞는 한쪽 편을 패널로 모셔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대담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워낙 파장이 컸어요. 네. 그래서 좀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 뉴이저 제작진도 역시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이저 언제나 사회 이면을 예. 잘 살피고 있죠. 예. 뉴스의 생명은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 특히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의 숙명이자 의무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의대생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아직 의사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좀 그분들의 의견을 좀 하찮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소수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의견을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줬고요.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직접 전하면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웠던 거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 기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이 목소리를 대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권께서 뽑아주신 보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9월 1일에 방송된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중복 방문자 양성률 31%, 연락두절 8,000명 넘어 보도를 꼽았는데요. 이번 보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교회 방문 교인 혹은 방문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자 비율과 함께 두 장소의 중복 방문자 확진자 비율을 같이 제시해서 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진단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이 보도를 통해서 제시한 데이터는 이제 간결했지만 이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줬고요. 예. 또 이 통계 수치를 그래픽 처리한 이 화면 구성도 보도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줘서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적절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되고 그 이후로 계속 뉴스 특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소리도 브리핑도 매일매일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 역할이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였잖아요. 신준명 기자가 그러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 취재가 굉장히 어렵대요. 예. 접근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예, 그렇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결국 브리핑이나 발표되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기 마련인데요. 예.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사를 작성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는 결국 오롯이 기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의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킨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태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연이어 오면서 저희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재난 현장의 모습을 담은 YTN 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뉴스 뽑아주셨습니까? 뉴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먼저 그 리포트와 연결된 그 앵커 멘트를 조금 짚어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이제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YTN도 앵커 리포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앵커 리포트 통해서 YTN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앵커의 성향이 나타나는 리포트 말고 일반적으로 뉴스를 전할 때 기자 리포트 앞에 그 리드 문구를 읽는 그 앵커의 멘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청자들이 기자 리포팅이 나오기 전에 앵커의 말이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표정 그거를 보면서 그 기자가 말할 기사가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뭐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날씨 태풍 오면 집채만한 폭풍 해일 발생 원인은이라는 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리포트 직전에 나온 앵커 멘트에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앵커가 언급을 하는 그런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 그 자막에도 발생 원인은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태풍 해일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사건에서 발생한 해일과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잘 영상을 편집해서 뉴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참 좋았습니다. 영상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뭐 현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현장의 목격이라든가 이게 영상 저널리즘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나타난 기사는 맞습니다. 그런 걸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네, 분명 그렇겠죠. 뭐 앵커 멘트에서 대처법이 포함이 됐는데 앵커 멘트에는 포함이 됐는데 기사에는 정작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수입니다. 그리고 실수인 정말 것 매너리즘에 같아요. 빠져 있는 네. 거죠. 기사를 쓰다 보면은 특히 자연재해 기사를 쓰다 보면은 원인 그다음에 당연히 대처법 나오고 뭐 이렇거든요.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앵커 멘트를 앵커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의 가치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영자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죠. 뉴스와 시청자가 있을 때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앵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들의 멘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뭐 앵커 팀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좀 부담스러우시죠?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시니까. 말실수라는 게 그러니까 실수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실수들이 저희 언론, 저희 보도에 대한 공신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네. 뭐 매일매일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좀 조심을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자나 앵커가 사실 어떤 공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 기사를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평가원께서 뽑아주신 보도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연이은 태풍으로 이 뉴스에서 기자들이 강풍과 폭우를 맞으면서 이 뉴스를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예. 9월 3일에 방송된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비바람이 덮친 현장 속으로 보도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이 현장 취재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식의 보도였는데요. 예. 이 태풍으로 인한 기상 상황을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소 위험을 무릅쓴 모습이 좀 예. 무모해 보이는 면이 있었고 또 기자의 스탠딩 영상에서도 기자가 서 있는 방파제 위까지 파도가 굉장히 높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영상이긴 한데 예. 이 가급적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만큼 바람직한 영상 구성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작진의 열정만큼은 느껴졌지만 이렇게까지 태풍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앞으로는 실감나는 현장 묘사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또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지금 태풍을 쫓아갔는데 이게 보도국 차원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사회부에서 회의를 해서 태풍을 좀 더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태풍 상황을 그렇게 발제가 됐다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저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와 진짜 고생했다. 고생한 만큼 리포트 좋네. 저 화면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취재진 안전에 앞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YTN은 재단 보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홍성욱 기자가 이제 태풍을 쫓아가는 그날 제가 아침 뉴스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제 기억에 두세 번 정도 현장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앵커들이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실시간 저희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태풍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때 비바람이 조금만 잦아들어도 그 지역은 태풍 지나갔나 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모습이 보이면 혹시나 또 시민분들이 밖으로 나가시고 바깥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앵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